안녕하세요. 장덕화 팀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재무상담 금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이시는 요 화면, 요 노트는 제가 15년 전부터 교사분들이나 공무원분들 전용으로 사용했던 상담 노트이고요. 저는 고객들 상담할 때 어떤 상품을 먼저 권유하기보다는 먼저 그분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를 들어보고, 그래서 뭐 집을 사야 되는지, 아니면 자녀 결혼으로 돈을 필요한지, 아니면 나중에 은퇴에 대해서 자금을 준비해야 되는지, 어떤 목적을 먼저 들어보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금융상품, 은행, 증권사, 보험사나 부동산, 요 여러 가지 상품들로 어떻게 구성할지 포트폴리오를 제시하는 일을 하는데요. 또 그렇게 또 돈을 가입하시고 운영하시다가도 또 돈이 필요할 경우에 또 어디서 먼저 돈을 찾는 게 또 이득인지, 또 이런 분의 또 질문을 저한테 많이들 하시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금융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금융. 세금자에 유통할 유이잖아요. 결국에 돈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집에 내가 돈을 현금을 집에다 현금을 그냥 놔두면 뭐 이자도 없고 위험하니까, 도둑이 될 수도 있고 위험하니까 보통 은행이라는 곳을 통해서 우리가 보통 통장 여기다 보통 맡기잖아요. 보관을 위해서, 보관용. 그러다가 그리고 또 매달 매달 내가 돈을 모으겠다. 적금 말 그대로 모으기의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예금은 돈을 굴리기의 목적인 거죠. 그래서 가장 우리가 어릴 때 뭐 초등학생이라든 어릴 때부터 은행이랑의 보통 통장도 만들고 적금도 가입해보고 예금도 가입하면서 금융이란 게 이런 거구나라고 이제 배워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예금을 하다 보면 이제 이자가 어느 은행이 이자가 더 높냐, 이자에 대한 어떤 생각, 어떤 수익에 대한 생각을 좀 더 하시게 되거든요. 근데 예전에 저축 이율 높을 때야 뭐 생활에 문제가 안 됐는데, 이제는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고 교육비도 상승하고 또 부동산은 지금 뭐 22년부터 지금 25년까지 하락 침체기긴 하지만 자재값들이, 건설 자재값 자재 비용들이 증가되다 보니까 분양가 이거들은 계속 상승하고, 이러다 보니까 예전처럼 은행에 저축만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뭐 10년 전부터 저축에서 이제 투자로 시대가 자꾸 바뀐다 이 얘기 하잖아요. 근데 이제 투자 시대로 지금 바뀌었지만 내가 해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담될 수 있으니 많은 분이 꺼려할 수는 있겠지만요. 어쨌든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은행이나 증권사나 보험사의 상품을 가입하시다가 내가 이제 돈이 필요할 일이 생겼을 때, 그러면 어 내가 만약 1,000만 원의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어디서 돈을 찾는 게 가장 유리한지 또 저한테 많이 질문도 하세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기초적인 거 있잖아요. 이자가 보통 통장은 1년에 이자가 연 0.1%예요. 그리고 증권사의 CMA 같은 경우는 연에 한 2% 정으로 주고요. 그러니까 이자가 가장 낮고 언제든지 해지해도 손실이 없는, 여기서 먼저 돈을 찾고, 그다음 적금도 적금, 그다음에 예금 중에서도 이자가 가장 낮은 것부터.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가입한 것 중에 이율이 가장 낮고 해지해도 손실이 가장 적은 것 먼저 돈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2천만 원의 돈이 어디에 써야 된다. 그랬을 때 내가 은행, 보험사에서 증권사에 에서 투자 상품이라고 했을 때, 그럼 이자가 가장 낮은 것부터 먼저 알아봐야 되고요. 그다음 보험사도 여기에 저축식 상품이 있어요. 저축성 상품이 있고 보장성 상품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보험회사 같은 경우는 모든 상품은 아니지만 중도 인출이 되는 상품도 많이 있고요. 대출이 되기도 하고 해약이 있어요. 근데 해약은 제일 마지막에 쓰는 방법이고, 그리고 저축성 상품, 이자가 낮은 어떤 저축 상품이라면 중도 인출을 먼저 하는 게 낫고요. 왜냐하면 이율이 보통 1년에 한 2%에서 3%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2010년도 이후에 가입한 것들은, 90년도에 가입한 상품이 아닌 2005년이나 2010년 이후에 가입한 보험사의 저축이나 이런 상품들은 이율이 낮아요. 근데 대출이율은 보통 가입한 상품의 1.5% 높으니까 대출이나 연 4%, 5% 사이 되니까 중도 인출하는 게 더 유리하죠. 예. 근데 증권사의 투자 상품 같은 경우는 또 다릅니다. 그또 보험사에도 변액이라는 게 있어요, 변액. 여기 이제 투자 상품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지금처럼 뭐, 예를 들어 코스피 지수가 이번 달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상승되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가입한 변액이 수익이 계속 증가돼. 그래서 이게 1년에 한 5%에서 6% 정도 이번에 나올 것 같아. 근데 만약에 대출 이율은 연 4%라면 일단 올해는 지금은 이 변액 상품 같은 경우는 차라리 인출해서 이 투자되고 있는 돈을 인출해서 빼기보다는 차라리 내가 이자를 내더라도 대출을 받는 게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대출은 안 좋고 인출이 좋다가 아니라 증시가 상승한다. 예, 상승기. 그러니까 수익이 대출 이율보다는 수익이 더 높다. 그러면 대출을 받는 게 더 유리한 거죠.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보수적인 분들은 대출은 그냥 싫어. 내가 내 돈 있는데 왜 대출 받아? 그렇게 말씀하시고 아예 이런 계산이나 생각을 안 하시려는 분도 계셔서 또 그런 분들이 저한테 또 전화도 주시거나 물어보시면 제가 이렇게 꼼꼼하게 설명을 드려요. 저축의 마인드가 있는 분은 그래서 1번이라는 상품은 0.5% 이자고 2번 상품은 1%입니다고 했을 때 저축의 마인드로만 있는 분은 0.5% 차이네요. 그럼 뭐 1억이면은 50만 원 차이가 나네요라고 이렇게 하는 거고요. 투자의 마인드가 있는 분은 0.5%고 하나는 1%면 2배 차이 나요. 2배. 예. 50만 원과 100만 원. 50만 원 차이네가 아니라 수익률이 2배 차이네요라고 생각을 해요. 예. 마이너스 아니다 이게 마이너스 3% 되는 상품이 내가 현재 인에서 어떤 주식에서 있다. 내가 지금 이거를 사면은 사가지고 내가 이게 만약에 빵 프로가 됐거나 마이너스 1%가 됐다. 그러면 이 상승이 2%가 상승한 거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현재 플러스 1% 있는 걸 사가지고 2%가 됐어. 그러면 1% 증가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투자는 내가 산 가격에 비해서 현재 지금 얼마큼 증가됐냐, 감소됐냐, 이 증감폭, 요걸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저축에 많이 있는 분들은 어떤 미래에셋증권에서 매주 보내주는 펀드 안내 그런 걸 가도 마이너스냐 플러스냐 이게 먼저 눈에 들어오고 이건 마이너스는 아직도 언제 플러스 된대? 언제 제로 원금에 대한 어떤 그게 강한 그 마음이 있으시다 보니까 원금 아직도 안 됐네 마이너스네 이거 나쁘네 이거 안 좋네 이 펀드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건 플러스네 좋네 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1% 2% 증가된 이게 지금 상승하고 있고 이게 좋은 거 아닌가요 현재는? 예, 현재 플러스냐 마이너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여튼 공제 같은 경우는 뭐 오랜 시간 내 퇴직금 마련해서 하시는데 이건 최대를 했을 때 아주 오랜 기간 뭐 30년 이상을 했을 때 4.9 정도 나와요. 예. 근데 우리 세액공제 받는 연금저축 IRP는 세액공제 이건 세액공제가 안 되잖아요. 공제는 세액공제가 안 되죠. 공제는요. 아까 말씀드린 그냥 저율과세와 금융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게 절세 때문에 메리트가 있는 거지 이율도 높지도 않고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년? 아니다, 죄송 20년 가입 시에는 대략 20년 동안 68% 정도 수익이니까 연평균 3.4%예요. 2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20년을 내셔야 이자에 대해서 손실 없이 다 받을 수 있고요. 이렇게 했을 때가 연 3.4%라고요. 평균 수익률이요. 근데 연금저축이나 IRP는 세액공제, 정부에서 해준 세액공제만 1년에 13.2%잖아요. 해마다. 물론 나중에 연금 받을 때 5.5% 세금 내잖아라고 하시는 분 계신데 5.5% 빼도요. 그럼 1년에 그냥 6, 7% 받는 거잖아요. 투자 수익을 못 받는다고 해도 그냥 세액공제 받는 것만. 근데 여기다가 만약에 펀드를 미래에셋증권에 연금 펀드 하신 분들은 투자 수익도 괜찮게 나오고 있을걸요? 예, 지금 한 4, 5년 되신 분들은 플러스 30% 정도? 4, 5년 동안에 누적 수익이. 세액공제 13.2%에다가 또 펀드를 하신 분들, 보험사의 연금저축 보험이 아니라 증권사의 연금저축 펀드 하신 분들은 미국 주식형 펀드를 하신 분들은 수익률도 높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연
900만 원. 매월 90만 원. 아, 죄송합니다. 75만 원. 예. 월로 따지면 75만 원 채우는 게 이게 먼저라고. 우선순위 이게 먼저라고요. 공제는 두 번째고요. 어차피 둘 다 목돈을 마련을 하는 거잖아요. 물론 어떤 분은 공제는 그래도 나중에 퇴직 시에 목돈으로 찾을 수도 있잖아라고 하신 분도 계세요. 그럼 뭐 나는 무조건 목돈으로 찾아야 되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한다라는 분은 뭐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연금저축이나 IRP 안에서도 연 900만 원까지는 세액공제 되니까 이거는 연금식으로 받으시면 되고요. 또 1,800만 원까지 낼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900만 원은 세액공제를 못 받지만 나머지 900만 원은 수익을 위해서 내 노후를 위해서 해놓으시면 이거는 일시금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좀 재테크에 좀 잘하시거나 많은 전문가분들이 연금저축이나 IRP를 권유하는 이유가 있어요. 옛날서부터 선생님들이 오래전부터 교직원공제를 해오시다 보니까 신뢰가 있는 거는 저도 이해하는데, 꼼꼼히 비교 분석해 보시면 장단점이 있어요. 공제에는 그냥 신경 안 쓰고 월급 받기 전에 아예 빼잖아니까 그냥 없는 돈이라 생각하고 모아지는 거와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포함이 안 된다는 거, 뭐 이런 거. 예. 그 대신에 여기는 이제 중도인출이 안 되고, 여기도 IRP나 여기도 연금저축도 중도인출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상품은 중도인출이 안 되기 때문에 중간에 급하게 돈이 필요할 경우는 또 탈퇴하거나 해지하면 손실도 커요. 그렇기 때문에 공제나 연금저축 IRP는 안 되고요. 연금저축 같은 경우는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돈이 필요할 경우에. 내가 이걸 오랜 시간 뭐 10년, 20년 납입하는 중간에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탈퇴하면 손실이 크니까 16.5% 세금 내야 되니까 대출을 이용하는 거예요. 좋아서가 아니라 그게 금전적으로 이득이니까. 예. 봉제도 마찬가지죠. 중간에 탈퇴하면 손실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중도인출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출을 받는 게 금전적으로 이득이니까 이걸 활용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좋으냐 나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냐 싫어하냐 이거보다 이득이냐 이득이 아니냐, 예.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확실하냐, 아이고 글씨가 잘 모르겠다, 불확실하다, 이거에 따라서 나의 어떤 판단에 따라서 나의 행동이 좀 더 적극적으로 행동할 거냐, 또 알아야 되겠죠. 내가 또 잘 아는가, 또 모르는가. 모르면 뭐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적극적으로 행동하겠어요. 나의 행동이 달라지는 것처럼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문의 사항 있어 언제든 연락 주시고요. 좀 얘기가 좀 갑자기 길어졌는데 이런 부분에 한번 보시고, 뭐 제 얘기 듣고선 장독하 혼자 떠드는구나, 아니면 장독하는 원래부터 저렇게 했으니까 라는 것보다는 지금 선생님들이 하고 계신,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저축이나 보험이나 뭐 미래세 증권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한번 어떤 건지 곰곰이 검토도 해보시고, 또 금융에 대해서 또 앞으로 계속해서 물가는 올라가고 힘들어질 텐데 그런 부분에 좀 곰곰이 생각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